자, 여기 질문 나온 거 복소수부터 392번부터 보도록 할게. 자, 사실 선생님 생각할 때 392번은 문제를 안 읽었을 것 같아, 니네가. 그지? 왜? 문제가 기니까. 자, 문제 읽는다. 교류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저항값이 R, 리액턴스가 X일 때 임피던스 Z와 그 크기 절대값 Z는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또 임피던스가 각각 Z1, Z2인 교류 전기 회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임피던스 Z는 각각 다음과 같다. 자, 저항값이 뭐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뭐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뭐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나중에. 이거 왜? 깜짝이야. 그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고 그냥 여기서는 소주 좀 얼른 들어. 그런 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고요. 우리 여기서 그냥 나와 있는 거 계산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공부한 적 있었지.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했단 말이야. 왜? 식 세우기 어려워서. 근데 중3 때 2차 방정식 할 때 생각을 해봐. 2차 방정식을 활용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식이 주어져. 그리고 식이 안 주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말이다. 고등학교에 와서 활용 문제를 풀게 되면 그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없어. 즉 다시 말하면 문제의 식이 다 주어져. 그리고 우리는 그걸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문제가 길다는 이유로 계산이 복잡해 보인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얼마 땡큐해. 지금 식이 다 놓잖아. 직렬 연결이면 Z1, Z2의 합, 병렬이면 역수의 합. 임피던스가 각각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인 교류 전개 회로를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임피던스 크기, 병렬 연결했을 때 전체 임피던스 크기를 각각 A와 B라 하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계산해. 지금 이 문제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보면 Z는 Z1 플러스 Z2래. 직렬일 때. 병렬일 때는 Z분의 1은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이래. 그리고 Z1은 문제에서 1 플러스 I고 Z2는 문제에서 1 마이너스 I라고 주어졌어요.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 문제에서 봐봐. 이 문제에서 지금 직렬 연결을 어떻게 돼 있고 병렬은 어떻게 돼 있고 그 위에 교류 전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줄 전체 임피던스 Z는 각각 다음과 같다까지 거기는 이 문제 푸는데 아무나 상관없는 애야. 그냥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니네가 문제가 기네,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라고 그냥 트릭을 준 것뿐이야. 직렬이면 Z1, Z2의 합, 병렬이면 Z1분의 1, Z2분의 1의 합이 Z분의 1이다라고 주어진 거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야. 알겠어? 오케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야, 니네 이런 문제 어렵기 시작하면 수능 같은 데 가면 문제 20줄짜리 나와. 문제만 20줄.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이 문제에서 지금 내가 쓸데없는 거 버려. 필요한 것만 내가 뽑아갖고 오자. 라고 하는 것들이 연습이 돼야 그때 가서 그런 문제들에서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한글이잖아 지금.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갈게. 96번. 자,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Z는 루트 3X 플러스 X-2의 I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Z의 세제곱은 Z 마이너스 Z바의 세제곱과 같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보자. 지금 복소수 Z라고 하는 게 루트 3X에 여기 X-2의
i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z 바의 전체 세제곱과 같다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지금. 맞지? 자 그럼 봐봐. 얘를 다시 쓰면 그럼 마이너스 해놓고 z 바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지. 쓰는 거야 진영아.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넘겨. 그러면 z 세제곱 플러스 z 바의 세제곱은 0. 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공식이 정확하게 다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이고 안 돼 있으면 잘 안 보여. 그럼 얘가 z 플러스 z 바 곱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z 곱하기 z 바 플러스 z 바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얘와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의 곱이 0이라고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이 0 되겠다는 뜻인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그러면 z 플러스 z 바가 0이래. z 플러스 z 바가 0이래. 그러면 z가 지금 루트 3x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거니까 루트 3x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i 얘가 z고 z바는 루트 3x 빼기 x 마이너스 2의 i라고 돼 있어. 그럼 얘 봤더니 이렇게 없어지잖아. 다음에 얘가 2 루트 3의 x인데 그게 0이래. 따라서 일단 x 값이 0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하나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z의 제곱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 플러스 z바의 제곱이 0 되는 케이스. 이걸 하나하나 계산하면 뭐 빡세잖아. 그럼 우리 알고 있잖아. 곱셈 공식 활용해. 나는 z 마이너스 z바를 제곱한 다음에 z하고 z바의 곱을 한 번 더 해줄게.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다고 하면 실수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허수 부분, 즉 z 마이너스 z 바라고 하는 이 녀석은 허수 부분의 2배에서 2배의 x 마이너스 2의 i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z 곱하기 z 바라는 녀석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 그래서 루트 3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 갖다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0이 되게끔 해주는 x값 찾으시면 돼. 계산 내들이 하시고요. 자, 397번으로 갈게. 자, 복소수 Z1이 1 플러스 2i인데 Z2는 Z1의 켤레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고 Z3는 Z2의 켤레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고 Z4는 Z3의 켤레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는 식으로 계속 갔대. 그랬을 때 Z100의 실수 부분이 뭐니? 이렇게 물었어. 자, 얘는 직접 계산해서 규칙 찾는 수밖에 없어. 그걸 되게 뭐랄까 노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지금 Z1이 1 플러스 2i란 말이야. 근데
그 거기 나오는 그 규칙들을 한 방에 쓰면 z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그 앞에 거인 zn에다가 켤레를 갖다가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한 이런 규칙을 가질 것이다 라고 지금 한 방에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계산해야 돼요. 자, z2는 z1의 켤레니까 1 마이너스 2i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계산하면 실수 부분이 1 마이너스 2i에서 더하니까 3 여기 마이너스 2i 플러스 i에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와. z2는 니네 이렇게 바로 계산 안 되면 하나하나 하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빨라져. 자, 그 다음 z3 그럼 z2의 켤레야. 이 녀석이 켤레인 거니까 3 플러스 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겠네. 그러면 실수 부분이 3 플러스 i 제곱인 거니까 2 여기 i 3i인 거니까 플러스 4i 자, 그 다음 아직 규칙이 안 보여. z4 그럼 z3의 켤레 2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i 자, 계산하면 2 더하기 4 해서 6 마이너스 2i가 나올 거야. 혹시 봤나? 규칙? 자, 이렇게 볼게. 봐라. 1 플러스 2i였었어, z1이. 근데 z2는 지금 3 마이너스 i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2 플러스 4in데 얘는 2배의 1 플러스 2i라고 써도 돼요. 맞지? 근데 1 플러스 2i가 뭐야? 앞에 있는 처음에 z1이었잖아. 그 다음 봐. 여기 나오는 얘는 2배의 3 마이너스 i라고 써도 되나? 근데 3 마이너스 i는 또 뭐야? z2잖아. 아, 그러면 아마도 z5는 뭐가 나올까? 이거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할 거야. 근데 여기 나오는 그냥 3 마이너스 i에다가 1 플러스 i 플러스 얘가 나왔으니까 1 플러스 i 곱하면 얘는 4배의 z1 나오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z의 6은 4배의 z2 그러면 z7은 8배의 z1이 나올 거고 z8은 8배의 z2 이렇게 나올 거란 뜻이야. 아, 2의 거듭제곱씩 곱해지게. 됐나? 자, 그럼 봐봐. 우리한테 지금 원하는 건 z100을 물었단 말이야. 자, 이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봐봐. 여기 나오는 z8은 다시 말하면 2배의 z6이 될 거고 근데 z6이 4배, 아니 뭐야 2배의 z4니까 그럼 얘는 4배의 z4가 되고 그럼 얘가 또다시 얘가 2배의 z였으니까 8배의 z2 해서 얘가 나오는 거거든. 한 칸씩 가게 되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안 보이면 2배의 z98 그 다음 그러면 얘는 4배의 z96 그럼 얘는 8배의 z94 그 다음 16배의 z92 아 이거 숫자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2 여기 2의 제곱 여기 2의 세제곱 여기 2의 4제곱 그럼 몇 칸 가면 돼? 49칸 혹은 50칸 가면 될 거란 말이야. 짝수씩 가는 거니까 그럼 뭐 2의 49제곱이나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그 규칙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이 402번이에요. 자, 합소수 Z는 A 플러스 BI에 대해서 X, Y에 대한 1차식 PZ를 AS 플러스 BY라 하자. 자, 규칙이 좀 새롭게 나왔어. 처음 보는 규칙이야.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이 라지 P라는 데다 Z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요 A, B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데려다가 실수 부분을 X의 개수, 허수 부분을 Y의 개수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규칙을 만든 거예요, 문제에서. 자, 선생님 이거 뭐예요? 나도 몰라.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지. 오케이? 다른 데 가면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그냥 여기서만 쓰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Z의 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I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제곱 이렇게 생겼대. 그랬을 때 P의 Z1 더하기 P의 Z2 빼기 P의 Z3 더하기 P의 Z4 얘가 P의 오메가다. 이 오메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산하는 데 어쩔 수 없어. 봐봐. Z1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러니까 i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러면 얘를 가지고 p의 z1이다 라고 쓰게 되면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Z2란 녀석은 n에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i의 세제곱에 1 플러스 i의 제곱이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1 플러스 i를 제곱하자. 그럼 얘가 2i가 나와. 그럼 얘는 2i의 4제곱. 그럼 얘는 그냥 2. 그러면 얘가 P의 Z2라는 녀석은 실수 부분이 2인데 허수 부분이 0인 거니까 그냥 2x야.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P의 3, P의 4, Z3, Z4 구해서 PZ3, PZ4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 너희들이 할 거야. 자, 403번. 그림과 같이 6개의 면에 각각 0, 2, 3, 5, 2i 1 플러스 i가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n번 던져서 나온 수들을 모두 곱했더니 마이너스 32가 됐다. 가능한 모든 n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정육면체 0, 2,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i 1 플러스 i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얘를 딱 던졌을 때 나온 값들을 곱했으니 n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32가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n 값을 찾아내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린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있어.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들을 지금 다 곱하는 거지. 더하는 게 아니야, 그지?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0이 한 번 나오는 순간 다 곱했을 때 무조건 0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절대 나와 안 돼. 그 다음 3이 나와서 3 곱하기 뭘 했을 때 32를 만들 수 있냐? 안 돼. 얘도 나오면 안 돼. 마찬가지로 5도 나오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지금 가능한 건 2랑 2i랑 1 플러스 i 얘네들이 가능해.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
t의 a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i의 b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의 c제곱이 마이너스 32가 되도록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32라고 하는 이 값이 2의 5제곱인 거거든. 근데 그러면 말이야 봐봐. 얘만 5번 나오면 플러스 32이지 마이너스 32는 만들어지지 않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만 5번 나오는 건 불가능해. 맞아? 그러면 봤으니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2가 3번 나오고 2i가 2번 나와. 얘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의 5제곱 만들 수 있지. 따라서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 지금 얘네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더하는 게 n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n 값이 5가 가능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1 플러스 i라는 저 녀석을 제곱하잖아. 그럼 그게 2i가 돼. 그럼 이 사실을 활용을 해서 여기가 2i인데 2i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럼 2i의 제곱이랑 똑같은 게 뭐야? 2의 세제곱 내비는 상태에서 얘를 4제곱하면 2i의 제곱이랑 똑같은 결과 나오겠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럼 n 값이 7도 가능하겠네. 됐지?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할 거 그러면 2를 3번 곱하고 2i를 한 번 곱한 다음에 1 플러스 i를 2번 곱하면 1 플러스 i 제곱이 2i인 거니까 얘도 가능할 거다 해서 그러면 n 값이 6도 가능할 거예요. 됐어?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 근데 얘가 생각할 때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5, 6, 7 해갖고 답은 18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404번으로 가자. 지금 너는 지난 시간 거 강의 안 맞지? 그러니까 봤나 안 봤나 거니. 자, 404번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에 대해서 z제곱 플러스 z바가 0일 때 z의 n제곱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있어. 얘는 계산해야 돼. 봐봐. z의 제곱 더하기 z바가 0 된대. 근데 문제에서 z란 녀석이 a 플러스 bi라고 했거든. 얘는 집어넣어야 돼. 오케이? 그럼 봐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bi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i야. 그럼 얘를 싹 갖다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의 i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0돼요. 문제에서 A, B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얘가 0, 얘가 0이다 이 뜻이야. 근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가 0 되는 저 녀석을 하나하나 찾기가 너무 힘드니 이렇게 찍자. 아, 2AB 마이너스 B가 0이래. 그럼 얘는 2A 마이너스 1 곱하기 B가 0이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 곱해서 0 됐는데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야. 2A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근데 문제에서 A, B가 둘 다 0보다 크다. 지금 양수라고 돼 있어. 아, 그런 거니까 B가 0인 케이스는 안 돼.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 근데 우린 또 여기 있는 얘가 0 돼야 되잖아. 그럼 A가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0이 되네. 그러면 B 제곱이 4분의 3인 거니까 B는 뿔마 2분의 루트 3. 근데 또 B를 양수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자, A하고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문제에서 돌아온 건 이런 거야. Z라고 하는 이 녀석이 A 플러스 BI, 즉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I라는 녀석이야. 근데 얘를 Z의 N제곱이 실수가 되는 N값의 개수를 찾으래. 그럼 얘들아 해보고 규칙 찾아야 돼. 나는 알아. 나는 저거 알아. 답도 알고 Z2 제곱이 오고 Z 세제곱이 얼마고 Z 4제곱이 얼마인지 다 알아. 되게 많이 나오는 복소수거든. 저기 나오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3 I라는 녀석이 되게 중요한 복소수야.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야.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계산해서 찾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복소수에 대해서 질문 받은 거고요. 그러면 복소수 정리 잘해.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 가지고 테스트 볼 거예요. 오늘은 한 군씩과 나눈 용이야. 테스트 보는 범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C단계 질문이 만약에 끝나잖아, 내가. 오케이? C단계 질문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 그 C단계 질문 받은 그 단원에 대해서 테스트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항상시간 나머지 C단계를 지난 시간에 질문 받았으니까 오늘 테스트를 보는 거고, 그럼 오늘 복소수 C단계 질문 받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복소수 테스트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2차방정식 445번부터. 자, 지금 루트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생긴 복소수를 2차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 가면 여기 개수에 복소수가 들어간 방정식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a, b, c의 정체가 뭐냐에 따라서 정수 개수인 방정식, 유리수 개수인 방정식, 실수 개수인 방정식 혹은 복수 개수인 방정식 이렇게 불러.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보통 유리개수까지만 구했고, 유리개수면 양변의 분모에 최소공배수 곱해서 다 정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편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얘처럼 실수 개수이거나 복소수 개수가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거야. x 제곱의 개수를
얘를 유리수로 만들 거야. 그게 첫 번째. 그게 문제풀이가 편해.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양변에 뭘 곱하면 저 x제곱의 개수가 실수가 될까?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2 빼기 1이라서 1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의 x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좀 계산해보게 되면 일단 3 여기 마이너스 2니까 1 여기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2 루트 2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바로 보이잖아. 자, 봐봐. 인수분 해도 돼. 자, x 여기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루트 2x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2의 x 둘이 더하니까 1 플러스 2 루트 2의 x. 따라서 x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는 0. 이제 해쓰시면 돼. 야, 66번 누가 질문하셨니? 466번? 이게 왜 틀려 이걸? 야, 실수익은 갖는 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잘 안 돼. 크게. 그렇게 해서 구했는데 어. 답이 2차 공식은 안 변동인가? 자, 아무튼 실수근을 가져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4분의 1 쓰자. x의 개수가 지금 짝수인 거니까. 그럼 얘가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맞지? 1차 공식 나오는데? 여기 k제곱 사라지는 거니까 2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k 값은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는데? 답이 이게 아니라고? 그렇지. 왜냐하면 자, 문제에서 이렇게 써놓고 앞에 뭐라고 붙어있니? 2차 방정식이라 돼 있지. 동그라미. 자,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뭐야? A가 0. 여기는 얘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얘가 0 되는 k 값이 얼마인데? 1이랑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를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k는 뿔마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게끔 쓰면 마이너스 1보다는 k가 큰데 1보다는 작다. 또는 k가 1보다는 클 거야. 아마 답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지.
자, 472번 문제 볼게. 두 다항식 px, qx가 이렇게 있는데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렇게 있어. 일단 px라고 하는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2배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제곱이라고 돼 있고 qx라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여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돼 있대. 그런 상태에서 px가 중근을 실근 가지면 qx도 실근이다. 뭐 중근이면 중근이다. 허근이면 허근이다라고 해서 지금 판별식에 관한 얘기들이 돼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 녀석의 판별식은 선생님이 4분의 dp라 쓸게. 어차피 x의 계속은 짝수인 거니까.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그냥 전개하면 2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보다 크냐, 는 0이냐, 0보다 작냐, 뭐 이렇게 부동어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다음 판별식도 4분의 dq라 쓸게. 그럼 여기다는 이 녀석도 지금 a의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 갖다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자, 그런 상태에서 기억. px는 0이 실근이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4분의 dp가 그냥 실근이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이면 q의 x는 0도 실근을 갖니? 즉 다시 말하면 dq의 4분의 dq가 0보다 크거나 같니?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럼 생각을 해봐봐. 여기 나오는 얘가 지금 a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해가 나와. 근데 여기 나오는 얘는 지금 2a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도 되는 거지. 넣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는 걸 0보다 작아진단 말이지. 그럼 얘는 말이 안 돼. 틀렸어. 그럼 니은 두 번째. 중근이면 중근이니? 즉 2a 플러스 1이 0이면 2a 마이너스 1도 0이니? 여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a가 그냥 2분의 1. 말이 안 되죠. 니은 틀렸겠네. 디귿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무조건 작니? 아마 얘는 성립할 거야. 얘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나오고 얘는 a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는 건데 이게 되면 얘가 당연히 될 거야. 그래서 디귿만 참이다 이렇게 하는. 자, 478, 479. (478번만) 할게. 자, x에 대한 2차식 이 녀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자, k 값에 관계없이 이죠. 내가 밑줄 그려가는 건 항상 빨간색 표지펜으로 밑줄 그으세요. 자, 거기 나오는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었어. 계속 나온다. 그리고 이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꼭 해석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항등식 할 때 k 값을 관계없이 항상 이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 식은
K에 관한 항등식이야 라는 걸 캐치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걸 캐치하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어. 왜냐하면 미지수가 되게 많을 거거든. 지금 봐봐. 지금 거기다 있는 478번은 x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b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충분을 갖는데, 그러면 판별식 d가 0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얘가 ak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돼. 그럼 얘를 싹 전개했을 때 a제곱의 k제곱 플러스 2ab의 k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4는 0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을 구하래. 자, 여기 미지수가 무려 몇 개야? a, b, c에다가 k까지 4개야. 근데 c는 몇 개야? 하나. 이거 어떻게 구할까? 근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분이다. k에 관계없이 판별식 d가 항상 0이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이 k에 관한 항등식이야 라고 하는 얘를 캐치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항등식인 거 알았어? 내림상 정리. 아, 그럼 여기에 a제곱 마이너스 4가 붙을 거고, 여기에 2ab가 붙을 거고, 여기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4가 붙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항등식을 했으니까 아, 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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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제곱은 4야. 그럼 a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가 맞힐까? a에다 2를 넣으면 4b, a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b. 아무튼 얘 0들 넣으면 b가 얼마나 돼? 무조건 0이야. 그럼 여기 b에다 0 집어넣으니까 c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4가 0인 거니까 1이면 돼.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고 있으니까 아, a 구할 필요 없네. 앞에 내용이 끝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딱 잊어버려 버리면 문제 풀 때 얘가 무슨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재현아! 자, 어제 늦게까지 축구 봐서 피곤한 건 알겠는데 조금만 차리자. 자, 479번은 풀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 봐봐. 이 479번을 보면 주어진 식이 4 곱하기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봐봐. 주어진 식이랑 얘랑 똑같다는 뜻인 거지. 근데 주어진 식이 지금 2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는영 붙여. 그럼 뭐가 돼?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여기다 는영 붙여. 그럼 얘는 똑같이 2차 방정식인 거야. 근데 이때 얘는 뭘 가져? 중분 가져. 완전 정식이 된 거니까. 따라서 판별식 D가 0 되게끔 써주면 답이랑 똑같이 나와준다. 시계 졸리면 나서 서. 아까부터 계속 졸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 486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그런 이차원형식 있대.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야? 대입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야? 3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럼 마이너스 1을 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볼까? 알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럼 뭐가 돼? 3알파에서 알파 빼기 1 했으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전체식은 2알파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옆에 있는 베타가 똑같이 2베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2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2베타 마이너스 1. 그럼 전개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근각에서의 관계하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구할 수 있으니 갖다 대입하시면 답이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지. 자, 488번은 지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인데 이 녀석의 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그럼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이걸 가지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의 4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5제곱 플러스 베타의 5제곱을 구하라 이 뜻인 거잖아. 이거 곱셈 공식을 다 했던 거다. 이건 니네가 해. 자,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안 나와. 그래서 제곱들의 합과 세제곱들의 합을 곱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이거 전개해보면 필요 없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빼주면 얘가 구해진다라고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었어. x 5제곱 플러스 y 5제곱이라는 문제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 자, 이어서 우리 교재 72페이지 유형 12번부터 보도록 할게. 자, 490번.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일 때 모든 실수 m 값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490번 문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5배에 여기 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생겼는데 두 근에 대한 정보를 줬단 말이야. 그 두 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줬냐면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줬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근을 2알파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겠냐? 뭐가 되겠어? 2대 3이라는 비율을 만족하려면 3알파 쓰면 된다.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근각에서 관계 가입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 그러니까 5알파가 될 건데 그 녀석이 5배의 m 플러스 2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두 근을 곱해. 두 근의 곱 노트에 쓰는 거야.
6 알파의 제곱이 여기 마이너스 6m이더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런데 얘를 보게 되면 알파라는 녀석이 여기에 m 플러스 2더라 라고 양변을 오로 약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알파를 갖다 집어넣어. 그 양변도 6으로 나누자. 그러면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m이라고 쓸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녀석을 전개해서 딱 넘겨버리면 m 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봐봐. 모든 실수 m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저번시간. 얘의 경우는 어차피 얘가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m 값을 구한 다음에 곱해도 답은 나와. 근데 때로는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m 값에 곱을 걸어야 돼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정체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근각의 성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근이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야. 그러면 m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알파하고 베타가 될 거고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거 알파 곱하기 베타인 거니까 그러면 근각의 성질해서 두 근의 곱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얘를 그때그때마다 인수분해하고 혹은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을 가지고 계산해서 뭔가를 곱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답을 꺼낼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으로 갈게.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일 때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얘는 496번. 좀 문제 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때 이 두 근의 정체가 알파고 베타예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은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5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보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k-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플러스 3일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5라고 하는 얘가 주어졌으니 이걸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k-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3 이 녀석의 정체가 5가 되겠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또 정체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얘를 싹 전개하면 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6k 플러스 4 마이너스 6 넘어와서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럼 얘도 지금 인수분해가 k 마이너스 7 k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k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답이 하나야 되잖아. 여태까지 중에서 우리 안 써본 게 뭐야? 이거 안 써본 거야. 따라서 k는 k-2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2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답이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501번 한번 볼게요. 자, 이차원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는 0의 두분의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는 0의 두 근은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이다 라고 돼 있어. 무슨 말인 거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는 0이야.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2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녀석 보니까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과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값이 지금 두 근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지금? 2a고 얘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아,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2a랑 마이너스 4가 두 근이야? 이런 뜻인 거라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가지고 근각에서 관계를 하자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2a랑 마이너스 4랑 더하니까 그 결과가 마이너스 b가 나왔고 2a랑 마이너스 4랑 곱하니까 그 결과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a 값과 b 값을 구해낼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야. 됐지? 자, 유형 15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요. 유형 16번으로 갈게요. 자,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에서도 근각에서 관계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잘못 본 거 가지고 근각에서 관계를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찾아내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봐. 자, 이 510번의 경우에 준수와 민지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푸는데 준수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2와 6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 자, 봐봐. 자, 그럼 딴 거 모르겠고 여기서 이렇게 보자. 준수가 제대로 본 게 뭐야? 지금 준수가 잘못 본 게 뭐예요? B야. 그럼 제대로 본 건 뭐야? A랑 C란 말이야. 그럼 이 A하고 C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야? 근거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A분의 C라고 하는 두 분의 곱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준수가 구한 해가 뭔데? 마이너스 2하고 6인 거잖아. 아, 그럼 얘네들 곱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됐고 그게 A분의 C라는 값이구나. 이렇게 찾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한 명은 민지야. 민지는 뭘 잘못 봤대? 걔는 C를 잘못 봤어 지금. 그럼 제대로 본 건 A하고 B란 말이야. 그럼 이 A하고 B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두 근의 합이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어. 맞아? 야, 근데 민지가 구한 답이 뭐야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인 거잖아. 다음 얼마야? 자,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잘 봐봐. 이거를 C는으로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12A. 여기 있는 얘를 B는으로 바꾸면 4A가 돼.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가 ax 제곱 플러스 4a의 x 마이너스 12a는 0이라고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근데 어차피 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a는 0이 아닐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양변으로 a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해서 얘 뭐 인수분해하든 근해공식 쓰든 해서 해를 더하면 답이 나와준다 이런 뜻이야. 그런 거니까 뭔가 잘못 봤다라고 하면 잘못 본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선생님이 칠표에 뭐 썼어? 제대로 본 거 썼잖아. 잘못 본 게 뭔지는 그걸 빼고 나머지를 신경 써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거계에서 연계하면 요 A와 B와 C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서 우리는 답을 구해낼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이걸 많이 어려워요 학생들이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보면. 오케이? 자 513번을 하나 보도록 할게. 같은 잘못 푼 2차 방정식인 거긴 한데 얘는 근해 공식을 잘못 써먹었어. 자, 개수와 실수인 2차 방정식 AX0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근해 공식을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 적용해서 마이너스 2하고 1을 구했다. 옳은 답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지? 봐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원래대로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대로 된 근해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얘를 잘못 봐서 뭐라고 봤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봤단 말이야. 됐나? 얘를 가지고 두 분을 더하고 곱해볼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어. 그랬더니 어차피 루트 더하기 빼기 거니까 사라지잖아. 맞지?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에서 결과적으로 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결과. 근데 봐, 우리 지금 두 근을 뭐 했니? 더했잖아. 근데 잘못 보고 푼 근해 공식 가지고 푼 답이 지금 해가 뭐가 나왔대? 마이너스 2하고 1 나왔잖아. 그 둘이 더해 얼마야?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못 구해서 지금 얘하고 얘가 나왔는데 그 둘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찾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번엔 두 분을 곱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가 합차이기 때문에 곱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보면 분모 4a 제곱 나오고 분자는 앞에가 똑같으니까 그냥 b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에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와. 결과적으로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플러스로 바꿔서 약분하게 되면 4a분의 c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원래는 4a분의 c가 아닐 거거든. 야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두 분을 뭐 했어? 곱했잖아. 그럼 잘못된 거 가지고 두 분을 곱하라는 얘기야.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좀 더 여기서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잘 봐. 자 이걸 바꾸니까 B는 뭐야? A가 되고 이걸 바꾸니까 C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8A가 돼. 그래서 B하고 C하고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답을 구해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형식 7번으로 가볼게. 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랑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 했었어.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지금 514번 문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그래서 일단 능력을 갖다 붙여야 돼. 근데 쟤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리고 판별식 같았으면 판별식 0보다 작기 때문에 쟤를 2차 방식으로 봤을 때 허근을 가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x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짝수 그래공 쓰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씨이기 때문에 얘가 5i 이렇게 나와. 그럼 얘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 잘 봐. 칠판 봐봐. 얘가 1 플러스 루트 5i, 1 마이너스 루트 5i 복잡하니까 나는 1 플러스 루트 5i라는 녀석을 잠깐 알파라고 바꾸고 1 마이너스 루트 5i를 내가 베타라고 잠깐 바꾸게 되면 여기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을 쓰게 되면 나는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알파를 넣었을 때 0 되고 베타를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맞지? 근데 능력만 빼고 이제 갖다 쓰게 되면 x 빼기 1 빼기 루트 5i 그다음에 x 빼기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답을 써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 저 녀석을 가지고 근해 공식 써서 해를 구한 다음에 답을 찾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유형 18번도 했었나? 그지? 우리 유형 18번도 숙제 했었지? 자, 유형 19번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이는 내용이 이 유형 19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잘 이해해야 된다. 잘 봐봐.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근데 어떤 2차식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때 fx의 10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잘 봐봐. 뭐냐? 여기 7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 맞지?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f의 알파는 f의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 그럼 우리는 여기 나오는 요 식을 좀 해석을 해야 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잘 봐봐. fx는 마이너스 1이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뭐야? 이걸 만족하는 x가 뭐 집어서 이거 만족해? 알파랑 베타라고 알려줬잖아. 얘가 알파하고 베타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잘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와 베타의 정보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해놓고 는 0일 때 여기다가 x에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 뜻인 거잖아. 그래서 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 나온 요 녀석을 fx 더하기 1은 0이라고 썼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뭐야? 저 x는 뭐 대입하면 성립해? 별거 아니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이해했을 뿐이잖아. 그럼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넣었을 때 성립하겠지. 근데 여기가 능력이네? 근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하고 베타의 정보가 는영이라고 했을 때 좌변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요 f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랑 관련이 돼 있을 거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x제곱의 계수가 얼마라고 했어 fx가? 1이라고 알려줬잖아. 따라서 얘랑 똑같은 거니까 fx라는 녀석은 1 넘겼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이제 f의 3을 구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 자, 이차원식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플러스 ab는 0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일 때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지금 봐봐.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ab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항상 확인해야 돼. 두 실수 A, B 밑줄. 자, 실수 A, B라고 돼 있고 그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답 못 구해. 오케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건 3 플러스 루트 2i가 한 근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뭔데? 3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건데 얘가 될 수 있는 건 A하고 B가 둘 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은 개수가 모두 다 실수 범위에서 나오게 되는 실수계수 방정식이다 라는 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이 식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빈 거니까 다시 쓰면 b 마이너스 a라 쓸 수 있을 거야. 두 근의 곱은 얼마인데? a 곱하기 b야. 자, 얘네들이 더해 얼마? 6. 얘네들이 곱해. 그럼 9 빼기 2i 제곱인 거니까 9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기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물었으니 이거 뭐 곱셈 공식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우리 개념 선생님이 한 가지만 설명을 좀 추가할게. 자, 지금 선생님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실근의 위치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와.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계산 과정이 좀 달라. 오케이? 그런 부분이어서 얘네들이 같이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실근의 위치가 나올 때 이거랑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얘도 설명 다시 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잘 봐.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그럼 봐봐. 두 번째는 알파 음수, 베타 음수 할 거고 세 번째는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를 할 거란 말이야.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양수다. 무슨 뜻이야? 0보다 크다. 음수다는 무슨 뜻이야? 0보다 작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면 얘가 0이 아닌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3보다 크다. 혹은 알파하고 베타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 혹은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7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값을 기준으로 그 위치를 잡겠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근데 풀이 과정이 좀 달라. 왜? 0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느냐 0이 아닌 값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조금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네.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봐.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이 녀석이 근각에서 관계에 의하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즉 다른 말로 바꾸면 a하고 b는 서로 다른 부호다 이런 뜻인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인 거니까. 자, 근데 두 분의 곱이야. 알파 베타야. 그럼 얘는 a분의 c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수랬으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하면 얘도 또 어차피 양수가 나와야 될 거잖아. 그래서 a하고 c는 같은 부호겠구나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약간 이렇게 됐어?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 봐봐, 여기 한 줄 남겨놓고 밑에 이렇게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 여기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1이야. 그럼 보면 a하고 b는 서로 부호가 다른 거야. a하고 c는 서로 c가 부호가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양수근 두 개를 가져. 오케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봐봐. 인수분해 안 돼 이거. 그래서 이걸 x 값을 근해공식까지 구하게 되면 2분의 1 뿔마 루트 3 i가 나와. 다시 말하면 얘의 정체가 뭐야 지금? 허근이잖아. 허수는 대소관계 판단 가능 불가능이 됐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실근이라고 돼 있잖아. 무조건 실근을 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판별식 D야. 근데 또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거, 자, 두 실근 모두 양수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실근이지?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크거나 같다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르냐는 말이 붙으면 크다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학생들은 내가 실근의 부호 그러면 딱 나오는데 우리도 외우자. 실근의 부호랑 관련된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합, 곱, D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 그 풀이야. 저 세 글자 그냥 합, 곱, D로 딱 외워버려. 그럼 봐봐. 두 번째로 볼게. 알파도 음수인데 베타도 음수야.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런데 자,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야.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a하고 b는 서로 같은 부호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a분의 c야. 근데 음수 곱하기 음수인 거니까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럼 얘는 a하고 c는 여전히 같은 부호래.
근데 이 두 가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음수는 두 개다? 아니라고 썼잖아. 뭐 해야 된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한 놈은 알파 음수인데 나머지 하나는 양수야. 그러면 봐봐라. 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야 음수야. 즉 양수 하나랑 음수 하나 더했어. 결과 뭐 나와? 몰라.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합 안 체크 안 해도 돼. 근데 두 근의 곱은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작다. 그래서 A랑 C랑 부호가 다르겠구나. 근데 사실은 알파하고 베타가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가 되잖아. 그럼 얘만 체크하면 돼. 얘는 판별식 안 해도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 판별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b제곱 실수의 제곱인 거니까 항상 0 이상이지. 근데 a하고 c가 뭐라고?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그럼 a 곱하기 c가 음수란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b제곱 즉 0 이상에서 음수를 뺐어. 무슨 뜻이야? 양수를 더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지.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게끔 되는 거야. A하고 C가 부호가 다르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그래서 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면 두 근의 곱이 음수구나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답이 나와줄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얘는 나중에 뒤에 가서 실근의 위치 혹은 뭐 책에 따라서 근의 분리라고 돼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내용인 거여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C단계 아니다. 이거 넣자. 월간 수익.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네. 그냥 C단계 하자. 자, 531번 같은 문제 볼게. 이차원 형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에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시계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돼 있어. 지금 보니까 알파는 녀석의 정체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양수인 근이.
물론 쟤들 근해 공식 가지고 써서 뭐 일단 알파가 뭔지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값을 구하래. 아씨 너무 빡세 보여.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 나온 얘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 쓸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잖아. 즉 차수를 2차를 1차로 낮춰버릴 수 있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알파 제곱과 알파 제곱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를 갖다 집어넣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알파 내비두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었으니까 거기다 3알파를 더하면 알파만 남고 플러스 1에다가 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그 다음 여기 나는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앞으로 빼.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5라고 바뀌게 되고 얘를 전개.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상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5. 잠깐만. 오씨. 야,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얼마야? 1일 거야. 오,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아, 그러면 1 빼기 15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곱한 거니까 얘는 14 알파. 그럼 이제 알파가 뭔지는 여기서 구한 다음에 갖다 집어 넣으시면 그게 답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파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값을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알파 값을 넣을 거고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533번 볼게. 자, 이차원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을 z라고 했을 때 z의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z의 2n제곱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돼 있어. 자, 지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을 z라고 했고 자, 문제에서 z의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z의 2n제곱 근데 제가 양의 실수가 되고 싶어.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봐야 돼. z라고 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라 쓸 수 있지. 그랬더니 1 플러스 z는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이
z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z제곱에 2n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z의 n제곱 곱하기 얘를 마이너스 z제곱의 제곱의 전체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z의 n제곱, 여기는 계산하면 z의 4제곱의 전체 n제곱.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z 곱하기 z 4제곱의 전체 n제곱. 그럼 얘는 z의 5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채은아, 너무 많이 줬다. 응? 선생님 지금 이 한 문제 저기 5줄 치면서 너를 한 7번 했는데 7번 계속 머리가 떨어져. 나중에 영상 봐봐. 내가 널 보고 있는 게 영상에 다 나올 거야. 한 번 보고 하는 일이 아니야.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라는 요식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x값을 우리가 근해 공식 가지고 구하게 되면 제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나와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이 중에 하나 플러스를 데려다가 제곱하잖아. 그럼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 근데 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데려다가 제곱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녀석이 나와.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이 양의 실수가 되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데려다가 제곱했는데 실수 안 되잖아. 얘가 z인지 얘가 z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데려다가 이제 세제곱을 해볼 거야. 근데 이 녀석을 세제곱하면 그 결과가 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데려다가 또 세제곱해도 얘는 결과가 1 나오게끔 됐어. 얘들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나중에. 아직은 우리 교재 안 나오는데 뒤에 가면 나와. 그래서 세제곱해서 1 되는 값이 있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값이 있어. 그래서 얘는 세제곱해서 1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z의 5n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z의 세제곱 곱하기 z제곱의 전체 n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오케이? 그러면 z세제곱이 얼마라고?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z의 2n제곱하고 똑같아. 그런데 보니까 봐봐. 그러면 이 녀석을 세제곱했더니 1 나온다는 얘기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데려다가 4제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똑같은 게 나와준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지수가 뭐일 때 실수 나오겠냐? 3의 배수일 때, 그 다음에 5제곱 안 되고 6제곱일 때 나오고 7제곱 안 되고 8제곱일 때 안 되고 9제곱일 때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이 3의 배수면 그럼 이 전체 값이
양의 실수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2 곱하기 n이 약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n 자체가 3의 배수여야 되겠다. 즉 이 문제에선 50보다 작은 3의 배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 너 문제 풀다 놓고 장갑을 왜 꺼내갖고 그러고 있어? 손 시려 지금? 아니요. 장갑을 왜 꺼냈어? 그래서 n 값은 3의 배수여야 된다 라고 해서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 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해서 세제곱했을 때 1 되거나 마이너스 1 되는 값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게 쓰여. 자, 그 다음에 자, 538번. 자, x와 y에 대한 2차식 2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ky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x,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될 때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문제 풀이를 조금 외우는 문제 형태를 외우자. 자, 지금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ky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대. 근데 처음에 이 문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한테 이 문제를 딱 주잖아.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짓을 하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인수분해 하고 시작하려고 해. 근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다. 항이 5개 이상이거나 문자가 3개 이상이면 무조건 우리는 뭘 생각해내라? 내림차수 생각했단 말이야. 얘는 원래대로 내림차수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 녀석이야. 오케이? 그런데 내림차수로 인수분해 하고 나면 이 결과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곱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될 거래. 지금 거기 나오는 x와 y에 대한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그 말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난 여기랑 이 녀석을 만약에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번 써봤어. 그러면 자, 2x 제곱 마이너스 여기 3y 여기 5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5글자 기억할 거야. d, 의, d, 는, 0. 이게 문제 풀이.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와. 무슨 말인지 설명할 거야. 일단 저렇게 써놔. d의 d는 0이라고 써놔. 자, 이게 뭔가 봅시다.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능력을 붙인다면 얘는 x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지. 오케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 거니까 이 녀석을 근해 공식으로 한번 써봤어. 오케이? 근해 공식으로 느낌만 보겠다는 얘기야. 문제 풀 때 이런 거 안 해. 이것만 하면 돼. 오케이? 난 지금 여기 설명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근해 공식 써봤더니 4분의 3y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신 거니까 8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쓰여지는 게 지금 근해 공식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근해 공식이야. 근데 봐. 여기다 능력을 붙였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하고 같은 식이고 얘하고 얘하고 같은 식인 거니까 여기다가 는영을 붙여도 될 거란 뜻이야. 맞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x 값을 한번 찾아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c a 프라임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y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생겼단 말인 거지.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이 녀석이 루트 안에 있어 루트 밖에 있어 지금. 지금 루트 밖에 있단 말이야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 보니까 루트가 있잖아. 그럼 이 안에가 뭐가 돼야 돼? 이 안에가 여기라는 이만큼을 데려다가 쓰게 되면 루트에 무언가의 제곱에서 얘가 이렇게 사라져야만 y가 1차로 나오겠다 이 뜻인 거야. 루트가 사라지겠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런 거니까 요 안에가 완전 제곱식 되고 싶어. 근데 이 안에 있는 식을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은 정체가 얘의 판별식인 거고. 근데 그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될 거라는 얘기는 그 녀석을 내가 다시 판별식 했더니 그게 능령되면 중근을 가져서 완전 제곱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이렇게 생긴 문제 나왔어? 그럼 D는 0. 잘 봐. 문제는 판별식 D. 그래서 3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러면 8배의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이라고 됐지. 그럼 이 녀석을 전개해. 그러면 여기서 9y 제곱 플러스 16y 제곱인 거니까 25y 제곱. 여기서 30y, 여기서 마이너스 8ky 했으니까 30 마이너스 8k의 y. 여기 상수 25, 여기서 마이너스 24 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얘가 지금 이 녀석이야. 근데 이 녀석을 데려다가 또 다시 판별식을 해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30에다 여기가 2로 묶으면 15 마이너스 4k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분의 1을 쓰게 되면 15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25가 0이 되고 싶더래. 됐니? 그럼 이제 k 값을 계산하면 두 개가 나올 건데 하나는 정수가 나오고 하나는 유리수가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유리수 빼고 정수인 녀석 데리고 오면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이 538번도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와. 이래가지고 시간 막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외우는 거야. D의 D는 0. 딱 외워버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센 81페이지까지 나머지 다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월간 수위 9페이지였나? 12번까지 풀어보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오늘 좀 남으실 거야 다들. 테스트 통과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고 일단 지금부터 문제들을 좀 푸세요.